권영철의 와이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권영철 기자 가져오신 얘기 민주당 얘기입니까? 예, 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당 윤리 감찰단에 회부를 했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이례적으로 좀 빠른 대응이죠. 그래서 오늘 와인뉴스에서는 민주당이 이상직, 김홍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최고의 징계 조치인 제명 처분을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서 강창일 의원한테 제가 그 얘기를 여쭙긴 했어요. 네. 강창일 전 의원 뭐 민주당 원로시니까 네. 원로인 눈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근데 윤미향 의원 1심에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제명이 맞지만 제명이든 탈당이든 네. 지금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게 강창일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은 그랬는데 네. 오늘 뭐 두루두루 좀 취재를 해보신 겁니까? 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 공식 입장이 뭐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직과 당원권이 정지가 됐고요. 윤 의원은 당 회의나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후의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밝혀서 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헌 당규를 검토했지만은 확정 판결 이전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조치를 내릴 방법이 없었다.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이상. 뭐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출당밖에 제명 출당밖에 없는 거죠. 제명 출당을 해야 의원직이 유지되는 건데. 예, 그렇죠. 예. 이상직 의원하고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 감찰단? 네. 네, 아예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처음 1호 조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리 감찰단의 회부가 됐으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민주당 판 공수처라고 했으니까 진상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네. 징계는 최고 수위가 제명과 동시에 강제 출당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이 당원권 정지, 당직 정지, 경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를 한 겁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착수한 건 아닙니다. 예.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단장만 임명됐을 뿐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운영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실무진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적극적인 활동 개시를 위해 운영 규칙의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예. 현재 민주당에서는 법원 역할만 하는 윤리심판원만 있었고 비위 관련 제보 등을 조사해서 심판원을 회부하는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네.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 법원 역할은 네. 있었는데 검찰 역할은 없었다. 그게 윤리감찰단이다. 이게 그동안에 그 안희정, 오거돈, 뭐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계기로 네네. 민주당 내에서 그 신설 필요성이 계속 요구가 되어 왔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심판을 하려면 그 네. 전에 조사가 있어야 되는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으니까 그걸 네.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이상직, 김홍걸 두 사람 그리고 윤미향 의원까지 제명 처분까지도 진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의 기류로 봐서는 매우 강경한 건 맞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예. 최고위원회의 회의 결과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적극적 조사와
판단을 요청키로 했다. 이상직 김홍걸 의원건이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에 지금 이름을 두 사람, 이상직, 김홍걸 의원 두 사람을 올린 건 네. 이미 민주당 내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한 거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올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외부의 그 요구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당이 먼저 치고 나간 거잖아요.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당내 기류가 조금씩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고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결을 법원의 지켜봐야 판결.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 명 모두 제명 출당 뭐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네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다만 이상직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한 고위 당직자에게 이상직 의원은 제명 처리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확정적이진 않지만 최고위 회의에서 비공개 논의가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의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공개 언급. 예. 사실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참 많잖아요. 많죠.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정리했다는 의혹과 차명 주식 논란, 네. 위장 이혼과 재산 빼돌리기 의혹, 그리고 또 정리해고와 250억 원대에 이르는 체불임금 등등이죠. 예. 근데 특히나 당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신고 재산만 200억 원대인 자산가인 예의원 회사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안 내는 바람에 해고 직원들이 실업급여조차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해고되는 것도 서러운데 네. 그나마 회사가 낼 돈을 안 내는 바람에 실업급여, 실업수당도 지금 못 받고 실업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 대표 연설에서 악덕 기업주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참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부분인 겁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지금 가장 강한 분위기가 당내에 흐르고 있다는 네, 얘기고 김홍걸 의원은요.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는 기류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막을 치거나 옹호하기는 어렵다. 나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있고 하니 본인 반론을 듣고 확인을 하고 있다. 이게 선관위로 넘어가 있어서 선관위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조사 결과가 곧 나올 테니까 그걸 봐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을 고의로 누락하고 신고한 거 아니냐, 재산 신고를. 그 얘기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도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저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는 너무 괴리감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사실 김홍걸 의원 재산의 절반 이상이 동교동 사저입니다. 이 동교동 사저를 뭐 팔거나 할 수 있는 건 재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 기념관으로 하겠다고 문화재 지금 추진 중인데 뭐 그걸 빼고 나면은 집이 이제 세 채쯤 되는 셈인데 분양권은 판매했으니까. 그리고 뭐 김홍걸 의원 쪽 설명을 들어보면은 분양권 문제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재산 처음에 신고를 했잖아요. 예. 근데 재산을 신고하는 거는 3월 말에 했거든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2월 달에 매각이 되고 없었으니까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신고 시점에는. 자, 재산 신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네. 3월에 12월 31일 걸 내게 돼 있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미 3월에는 분양권을 2월에 매각이 됐어요. 판 상태니까 12월 31일 거에 넣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것도 부인이? 뭐 아니 이제 그 부인에게 책임을 넘기지는 않고 김홍걸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의가 아니었지만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무리를 빚은 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당에 누를 끼친 것도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김 의원은 선관위나 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나중에 입장을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에서도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자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네. 김홍걸 의원의 이 재산 누락 신고 얘기하니까 조수진 의원 얘기는 왜 빼먹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민주당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수진 의원 재산 조수진 신고 얘기는 뭐 누락 얘기 지난주에 다뤘고 이미 여기도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다뤘어요. 네, 김진애 네. 의원하고 네.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상직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이 대선에 기여한 공이 커서 아마 뭐 제명이나 이렇게 강한 건 못 나올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그런 언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상직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 쪽에서 어려웠는데 그 시절에 뭐 역할을 많이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단호한 입장이더라고요.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면서 과거에 대통령 아들이나 권노갑, 홍인길 이런 사람도 문제되면 다 구속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노갑, 홍인길, 권노갑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홍인길 전 수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이 관계자는 세상 일이라는 게 옛날적 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기본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그걸 피해갈 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해서 뭔가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면 네. 검찰에 고발도 합니까? 그렇게도 매뉴얼에 돼 있어요. 고발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미 노조에서 고발을 했고요. 예. 김홍걸 의원의 경우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 징계 절차를 밟겠지만 별도로 고발을 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정숙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했었잖아요.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때잖아요. 당시에는 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고발했는 건데 그때는 그 허위 재산 축소 신고에 따른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고 정당의 공직자 추천 의무를 방해했다 당신이 허위 서술을 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 고발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의 분위기 오늘 쭉 좀 살펴보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가장 강한 분위기.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지금 추미애 의원 아들 문제로 당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 내부의 재산 문제로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론이 계속 나빠지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